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에는 트랜스폼 정보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웃라이너에서 저 이전에 bp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었었죠? 마이 폴더에 하위 폴더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새 폴더를 만들고 sm이라고 해서 스태틱 메시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색상도 하나 맞춰줄게요. 네, 이곳에 두 개의 폴더를 만들어 줄 건데요. 하나는 비둘기라고 해서 만들어 주고요. 하나는 마술모자라고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는 이렇게 마술모자랑 비둘기 에셋인데요. 다운로드를 통해서 저희 GATF 형식 있는데 이걸 받아서 바로 얼리얼 엔진에 임포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둘기도 저희 GATF 형식으로 받아주실게요. FBX 파일 형식이 없어서 GATF 파일 형식으로 받아서 임포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술모자를 레벨에 배치는데 너무 작죠? 다시 지워주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배치는데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시 지워주고 제가 이전 강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블렌더를 통해서 크기를 조절하고 익스포트 한 다음에 얼리얼 엔진에 임포트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임포트를 할 때 크기를 줄여서 임포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겸사겸사 모델링 모드를 통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술모자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 모자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 싶은데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프로젝트 만들 때 시장용 콘텐츠를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여나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추가해서 피처 또는 콘텐츠 팩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콘텐츠 누르면은 시장용 콘텐츠가 있어요. 이거를 프로젝트에 추가해 누르시면 시장용 콘텐츠가 추가가 될 거고요. 저희 스타터 콘텐츠 이쪽에서 스태틱 메시 필터를 켜줄게요. 그러면 다양한 에셋들이 있는데 이곳에 저희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기존에 썼던 블루프린트들은 다 삭제를 해줄게요. 이곳에 이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줄 건데 크기를 저희가 전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물쇠 모양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한 3? 한가요? 한 5 정도로 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5 정도 크기를 해줄 거고 지금 피벗 위치도 지금 다른 곳에 있죠? 조작하기 좀 불편하게 화면 속도 좀 줄여주고요. 굉장히 조작하기 불편한 곳에 피벗 위치도 있습니다. 이 피벗 위치도 옮겨주고 이 모자 크기도 바꿔주고 그리고 지금 오브젝트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한 번에 합쳐주겠습니다. 바로 얼리얼 엔진의 모델링 모드를 통해서요. 제가 이 모델링 모드는 추후 별도로 강의를 준비를 할 거고요. 강의하면서 조금씩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선택 모드에서 모델링 모드로 변경해 줄게요. 단축키는 Shift 숫자 5입니다. 이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 주시고요. 혹여나 선택을 못 하셨어도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마 오브젝트 2부터 6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랑 동일한 에셋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좌측을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이 에셋들을 모두 하나의 에셋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좌측에 Create 부분에서 Merge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MERGE라고 되어 있습니다. Merge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 일단 이름을 컴바인, 병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말고 얘는 매직햇이라고 해줄게요.
근데 맨 앞에 저희가 스태틱 메시죠. sm 언더바 매직햇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락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에셋으로 바뀌었고 아웃라이너에서도 sm 언더바 매직햇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얘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눌러줄게요. 그럼 지금 이 third person 아래 폴더 쪽에 아마 이게 여러분들만의 폴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네레이트 안에 폴더가 있는데 이곳에 저희가 방금 병합한 스태틱 메시가 있을 겁니다. 스태틱 메시 뒤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저는 불편해서 좀 지워줄게요.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졌고 얘를 저희 이 마술모자 있는 곳으로 옮겨줄게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술모자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여기로 이동을 해줄게요. 기존에 있었던 건 다 지워주고요. 사용하지 않을 거여서 다 지워주겠습니다. 네. 깔끔해졌죠? 그리고 다음으로 피봇 위치를 좀 옮겨줄게요. 제가 이전에 피봇 위치를 옮기는 방법은 강의 초기에서 알려드렸었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에셋이 선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트랜스폼 부분에서 피봇이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의 피봇을 눌러줄게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아 맞다 이런 기능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한 번 더 만져볼게요. 일단 박스 위치에서 탑을 눌러주면 이 위쪽으로 가고요. 저는 이 모자의 가장 하단으로 옮겨줄게요. 바텀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피벗 위치가 이렇게 모자의 가장 하단 쪽에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피벗 위치가 정중앙에 배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은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해줄 수도 있고 이 스냅 기능을 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자는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그냥 수락을 눌러줄게요. 다시 선택 모드로 돌아가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3D 모델에서 따로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크기도 조절을 했고 에셋을 하나로 병합도 했을 뿐만 아니라 피벗 위치까지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의 모델링 모드는 이렇게 강력해요. 나중에도 다른 것들도 추후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모자는 했고 한 번 더 비둘기 있죠? 비둘기 있는데 지금 오브젝트 2번이 있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있는데 얘는 필요가 없고 얘는 그냥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 비둘기 이 친구를 네 엄청나죠? 닭둘기 같네요. 네, 이 비둘기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배치를 해주고요. 지금 스케일이 0.005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가 됐네요. 네, 이 정도 좀 크네요. 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축을 조절하면 같이 움직여요. 기억하시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작아야겠네요. 0.07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둘기가 모자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발판에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붙어서 제작했더라고요. 한 세트로 떨어질 수 없게. 그냥 이대로 사용할게요. 어차피 지금 뭐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원하시면 뭐 비둘기 사이즈 좀 더 줄여도 상관없겠네요. 일단 준비는 되었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이 BP 언더바 큐브 있죠? 이 이름을 바꿔줄게요. 비둘기로. 네,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전 잘 안 보여갖고. 가급적이면 영어를 써주실게요. 비둘기는 영어로 도브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패키징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하게 한국어도 좀 섞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들어가서 큐브 있었죠? 큐브에 스태틱 메시를 비둘기로 바꿔줄 건데 저희가 이거 바꿔놓고 이거 안 했네요. 모델링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모델링 모드로 보면은
아까는 저희가 에셋을 여러 개 선택했었잖아요. 여러 개 선택해갖고 멀지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에 멀지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병합할 게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병합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트랜스폼 부분에서 여기 베이크 RS라고 되어 있어요. 이 RS는 로테이션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이 해당 에셋을 베이크 할 건데 로테이션과 스케일을 베이크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또 동일하게 경고창이 뜰 거예요. 이 툴이 선택된 스태틱 메시 에셋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원본 에셋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먼저 복사하세요. 저희는 원본을 사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얘한테 그대로 적용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스케일이 0.0007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락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뭐 크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저희 한 번 더 볼게요. 얘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놓으면 어떤가요? 크기도 수정이 되었죠? 크기가 자동으로 베이크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도도 이렇게 수정해서 아까처럼 모델링 툴에서 모델링 모드에서 베이크 해주면 이 각도로 베이크가 돼요. 원하시면 각도 수정해서 베이크 하셔도 됩니다. 이름도 바꿔줄게요. 얘도 SM 언더바 도브 비둘기죠. 네, 바꿔줄게요.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큐브를 이름도 도브라고 바꿔주고 큐브에서 네,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때 여기 표시를 안 해뒀죠? 네. 잘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죠? 얘는 지금 머티리얼 적용이 안 돼 있죠? 네, 아까 큐브에서 스태틱 메시를 큐브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얘 머티리얼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선택해주고 이것에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 불러와서 스태틱 메시 이렇게 불러오면 상관없는데 아까 제가 큐브에서 변경을 했던 거기 때문에 머티리얼은 그대로 남아있고 메시만 바뀌어서 처음부터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메시를 적용시켜 주시거나 아니면은 수정하고 싶으시면 스태틱 메시도 적용해 주시고 머티리얼도 따로 한 번 더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동일하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얘는 지워주고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것도 다 지워줄게요. 얘도 어차피 블루프린트로 만들 거여서 지워주겠습니다. 네, 준비는 얼추 된 것 같아요. 이번엔 마술 모자를 만들어야겠죠? 다시 블루프린트 폴더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블루프린트 클래스 액터 이름은 bp 언더바 마술 모자 영어로는 매직 햇이라고 해줄게요. 컴포넌트에서 추가 그 다음에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 해주시고 이름을 매직 마술 모자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도브라고 해놨네요. 비둘기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시 설정해줘야겠죠? 저희 마술 모자 해주고 컴파일 해주겠습니다. 잘 적용됐는지 배치를 한번 해줄까요? P 마술 모자 네,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벤트 그래프로 넘어가서 노드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동일하게
다른 이벤트는 필요 없고 저희 게임이 시작하면 모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지워주고 이 begin play 이벤트만 남겨놓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게 공연이 시작하면 모자를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올려서 모자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90도까지 돌려서 한번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내린 다음에 다시 내렸다가 올렸을 때 비둘기가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모자를 올려야겠죠? 위로.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모자를 올리거나 내리는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도를 돌리는 회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기를 키웠다가 작았다가 키웠다 작았다 하다가 펑 터지는 걸 할 거예요. 모자가. 그럼 크기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 모자에 대한 위치, 회전, 스케일을 총 관장하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곳에 클릭해서 트랜스폼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마술모자가 붙어있는 게 확실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마술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니까 트랜스폼을 변경할 거니까 add local 트랜스폼이 있고 add world 트랜스폼이 있고 여기는 get actor 트랜스폼이 있고 여기 뭐 socket and world 얘는 뭐 reset relative 뭐 이런 게 있죠. 위로 올라가면 뭐 또 상대적 트랜스폼 구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씩 다 배치를 해볼게요. 마술모자가 붙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제가 어떤 게 정답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저희가 일단 원하는 게 이 마술모자들에 대해서 트랜스폼 값을 변경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트랜스폼 구하기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하죠? 변경하는 거죠. 뭐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조절하거나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단 구하기는 아니에요. 구하기들은 다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여기도 트랜스폼을 구합니다 라고 설명란에 써있죠. 이 get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get, 뭐 set 이런 건 이따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 get은 아니에요. 얻는 거니까 아니고. 그럼 일단 3개로 좀 좁혀졌습니다. 수사망이 좀 좁혀졌어요. 일단 add를 가장 첫 번째로 add word transform이라고 볼게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스케일을 무시하고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근데 저희가 나중에 스케일 값도 변경을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2개를 좁혀졌어요. reset relative transform. 이름만 봐도 좀 뭔가 이상하죠. 리셋 시킨다는 뜻이죠. 설명에도 트랜스폼을 리셋합니다. 상대 위치 회전값이 제로가 되면 스케일이 1이 됩니다. 얘도 아니에요. 그럼 보니까 set word transform만 남았죠. 트랜스폼을 주어진 word 스페이스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랜스폼을 설정한대요. 네, 이렇게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근데 영어로 되신 분들은 아마 한 개가 더 있었을 거예요. relative transform 하면은 한국어로는 상대적 트랜스폼 구하기 그리고 상대적 트랜스폼 설정이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set relative transform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대적 트랜스폼 설정 맛은 모자 붙어있는 거 있죠? 이것도 같이 가져올게요. 보면 지금 설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죠?
여기도 타깃이 있고, 뭐 트랜스폼 있고, 스윕, 텔레포트 있고,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얘랑 얘의 차이점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름이 다른 게 얘는 한국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set relative transform이고요. 얘는 set word transform이에요. 각각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건 게임이 시작하면 이 모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지금 트랜스폼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곳에 직접 입력을 하고 싶으면 우클릭을 해서 구조체 핀 분할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New Transform Location이 있고요. 로테이션이 있고 스케일이 있어요. 즉 위치, 각도,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옵니다. 다시 합치고 싶으면 우클릭해서 구조핀, 재결합을 눌러주면 다시 합쳐지고요. 분할하고 싶으면 구조핀, 분할을 해줍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옮기고 싶죠? 이 모자를 위치값을 보니까 한 7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7에서 한 이만큼 올리고 싶어. 한 150 정도. 네, 150 정도 70에서 150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어 하면은 일단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를 150으로 올릴 거야 해갖고 로케이션에 x, y 값은 0으로 놓고 z 값만 150으로 변경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갔죠? 여기 기준목 있는데 에셋이 안 보이죠? 지금 이쪽으로 가 있어요. F키를 눌러서 보면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Z값에 150을 추가했을 뿐인데 왜 일로 갔죠? 얘가 월드 트랜스폼이잖아요. 월드의 X, Y, Z 값이 0, 0, 150인 곳으로 간 거예요. 아무 큐브나 넣고 보여드릴게요. 얘가 위치가 0, 0, 150. 네, 이곳이죠. 시작하면 이곳으로 간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난 이 모자를 이쪽에서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싶어 했을 때는 이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X, Y, Z 값이 어디죠? 1064. 889라고 되어있죠? Z값만 이중하니까 이 값을 1064랑 889를 입력해 줄게요. 1064, 889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네, 여기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내가 이 모자가 여기 한 군데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이쪽에다가도 넣고 싶고 뭐 이쪽에다가도 넣고 싶어. 이 상태에서 그 위치에서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시작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다 뭉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고자 상대적 트랜스폼 설정이 있는 거예요. set relative transform이 있는 겁니다. 보기 쉽게 적어드릴게요. 네, 이 노드가 있는 건데 얘로 한번 해볼게요. 동일하게 얘 노드는 끊어주고요. 동일하게 분할해 주겠습니다. 연결해주고 다른 거 안 건드리고 저희가 원하는 게 뭐였죠? 70에서 150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80만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시작을 하면 네, 자기 위치에서 그대로 올라가요. 즉 얘는 현재 저희가 이 블루프린트를 배치한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추가로 이 Z값이 더해지는 친구인 거예요. 그런 노드인 거죠.
그러면 왜 이 노드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 노드는 왜 있는 걸까?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이 노드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로테이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니까 너무 바로 뚝 하고 올라가죠? 조금 저희가 감음할 수 있게 딜레이를 추가해 줄게요. 이전 강의에서 배웠죠? 네, 딜레이 추가해 주겠습니다. 1.5초 정도 있다가 올라가도록 해줄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다음으로 문제점이 뭐죠? 저희 모자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순식간에 뚝 하고 올라가죠.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드 이름은 타임라인이에요. 영어로 타임라인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한국어로는 타임라인 똑같이 타임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다른 노드랑 좀 다르게 타임라인 추가해갖고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타임라인 추가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추가해 줄게요.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요. 타임라인은 다른 노드랑 다르게 왼쪽에 컴포넌트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이거는 추후에 알려드리고 참고만 하실게요. 이렇게 타임라인 생성이 되고요. 얘를 마우스를 대고 가까이서 보면 타임라인 노드는 값을 시간에 따라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가끔 몇몇 노드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드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나오죠. 근데 이런 노드는 종종 상세히 보기라고 해서 해당 노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 노드는 다른 노드랑 다르게 굉장히 입력한도 많고 출력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들어가는 부분은 입력, 그리고 나오는 부분은 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이 인풋 부분이 플레이 from start부터 해갖고 엄청 많고 아웃풋 부분도 업데이트가 있고 뭐 피니시드가 있고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이렉션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두 번째 줄 자세히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타임라인 에디터가 열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그러면 저희 이전에 봤던 뷰포트 컨스트럭션 이벤트 그래프 옆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면 이런 식으로 탭이 한 개가 생겨요. 이 타임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좌측에 보면 여기에 트랙이라고 있어요. 트랙을 클릭해서 눌러보면 플로트, 벡터 해갖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다른 건 나중에 배워보시고 저희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플로트 트랙 추가 얘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 트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름은 조금 이따 설정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뭐 그래프가 있는데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폴리지에서 잠깐 봤었죠? 이곳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은 우클릭을 하고 커브 플로트의 키 추가 이걸 눌러도 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키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저희는 이 모자를 한 3초에 걸쳐서 올라가서 멈추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키를 클릭해서 눌러주시고요. 클릭해서 눌러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클릭하기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드래그 해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면 여기 시간이라는 값이 있고 그리고 값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0초부터 3초까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을 첫 번째 있는 키프레임을 0으로 해주고 값도 0에서부터 올라가겠죠? 얘도 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키가 자동으로 해당 값이 있는 위치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키는 저희가 3초에 걸쳐서 값이 올라갈 거죠? 3초에 걸쳐서 올라갈 건데 시간을 일단 3으로 바꿔줄게요. 값은 저희가 아까 올라갈 때 여기서 트랜스폼 부분 볼까요? 한 70에서 150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약 80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곳에 두 번째 키의 값은 8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키프레임이 보기 굉장히 불편한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좌우로 되어 있는 화살표랑 세로로 위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를 한 번 한 번씩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프레임이 있는 것 기준으로 이렇게 화면이 맞춰지게 돼요. 보기 굉장히 깔끔하죠? 네, 이 상태에서 컴파일하고 파일 눌러주고 다시 이벤트 그래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이 세트랙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저희 방금 타임라인에서 만들었던 이 트랙을 말합니다. 세트랙이라고 되어 있으면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이름 변경을 해주셔도 되고 F2키를 눌러줘도 됩니다. 이름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라고 해줄게요. 그럼 보기 편하게. 그럼 여기 다시 이벤트 그래프를 돌아와서 보면은 위아래로 움직이기 라고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초 이후에 위아래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줄게요. 공간을 좀 벌려주시고요. 그래주고 이 사이에 넣어줄 건데, 일단 1.5초 이후에 진행될 거기 때문에 플레이로 가줄게요. 플레이. 1.5초 이후에 이 타임라인을 플레이해라 이런 뜻이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실행 부분,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실행 부분을 1.5초 이후에 실행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위아래로 움직이기에 대해서 값이 이쪽에 트랜스폼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로케이션 있죠? 로케이션도 한 번 더 분할을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Z값에만 들어갈 거죠? Z값에만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타임라인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0초에서 3초까지 3초 동안 80의 값이 점점 올라가는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0에서 80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타임라인에 인해서 3초 동안 80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면 1.5초 이후에 이 타임라인으로 인해서 Z값이 조금씩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파일 눌러주시고요. 위치를 내려줄게요. 어떤가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비둘기는 좀 치워줄게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다음으로 할 거는, 그러니까 모자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노드를 추가해 줄 건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딜레이를 줄게요. 한 1초 정도 딜레이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긴 한데,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1초 정도 딜레이를 하고 또 천천히 내려야 되잖아요. 타임라인과 내려오는 걸 만들어 줄 건데, 그럼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값을 마이너스 값을 줘야겠죠? 밑으로 내려오게 쭉 이 값을 선택해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것도 되는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올라간 도중에 갑자기 내려가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블루프린트라는 친구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떨어뜨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 노드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 딜레이 이후에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초 후에 되는 걸 원하는데, 지금 보면 시작을 했고 1.5초 후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바로 내려가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는 1.5초 후에 얘한테 지시를 했어요. 다음 너 차례야 하고 바통을 터치했어요. 다음 얘도 얘한테 바로 바통을 터치하죠. 터치를 하는데 근데 얘는 이미 난 3초 동안 내려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3초 후에 얘를 시켜 라고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은 난 3초 동안 내려갈 거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얘는 응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3초 동안 내려갈 거야 라고 지시를 했지 그 다음에 3초 후에 내가 다 끝난 후에 다음 거 진행시켜 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피니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움직임 동안 다 끝나면 그 다음 걸 진행해 가 아니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 딜레이를 얘 다음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피니쉬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네. 내가 이 타임라인이 얘한테 지시한 게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이 피니쉬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켜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한번 볼게요. 올라가고 끝났어. 피니쉬 되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죠.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좀 끊겼네요.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피니쉬가 되면 그 다음 걸로 내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뚝 끊기면서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아시겠나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위아래로 움직이 값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수정했을 뿐인데 왜 달라졌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타임라인이 다른 노드처럼 복제가 되는 게 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얘가 같이 수정되는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를 보면 타임라인 밑에 타임라인 언더바 0 해갖고 한 개가 더 생겼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다른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아래로 움직이게 했을 때 아까 나 분명히 마이너스 80으로 해서 수정했는데 얘는 그대로 있죠. 80으로. 그리고 한 개 더 생겨있죠. 마이너스 80인 게. 일단 이 타임라인이랑 이 타임라인 다른 타임라인이고요. 이 타임라인 노드라는 것 자체가 복제를 한다고 해서 같이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갑자기 뚝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지. 이 상대적 트랜스폼 설정이라는 친구는 얘의 위치값을 알고 있잖아요. 얘 지금 현재 위치값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80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올라간 시점에서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 다음에 얘는 이 상대적 트랜스폼이라는 친구는 얘의 위치를 여기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80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한 번 더 볼게요. 올라갔다가 뚝 끊기고 여기서 내려가죠.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 상대적 트랜스폼이라는 친구는 이 위치를 기억하고 이 위치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해줘야 돼요. 이 월드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변하긴 한데 그러면은 이 월드 트랜스폼을 사용해야 될까? 그러기에는 이 위치값을 다 설정해주기 불편해.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타임라인에 이 리버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리버스 부분 보면 역재생이라고 되어있죠. 현재 시간에서 거꾸로 재생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있고 그 밑에 reverse from end라고 있습니다. 끝에서 역재생, 끝에서부터 거꾸로 재생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말만 보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답은 reverse from end예요. 이 그냥 reverse는 말 그대로 그냥 역재생인 것 같은데 얘는 시간에 대해서만 거꾸로 재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값을 줬잖아요. 80이라는 값을 줬는데 난 다시 80으로 돌려놓고요. 이 80이라는 값을 줬는데 그냥 시간만 따지고 이 80이라는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everse from end라는 값은 끝에서부터 거꾸로 재생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이 거꾸로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방향이 원래 기존에 돼 있었는데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역재생이 되는 거죠. 이 값을 reverse from end로 해주시고요. 아까 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값을 다시 80으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처음에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던 값이랑 동일하게 값을 주시면 얘를 그대로 역재생시키는 게 이 reversed from end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1.5초 이후에 다시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 상대정이라는 애는 내가 잠깐 다른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가 변한다고 해도 얘는 내가 시작했을 때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갔을 때 기준으로 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값에서 빼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해서 이 타임라인에 노드에 있는 reverse from end를 활용해서 똑같은 값이지만 시간과 값을 모두 역재생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는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관중들한테 이 모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관중들한테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회전을 한번 이렇게 줄게요. 주고 다시 내려올 건데 지금 회전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Y축이죠?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실 대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돌아가는데 90도까지 돌아가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 회전값이 0도에서 90도 마이너스 90도인가 보네요. 마이너스 90도 0에서 마이너스 90도로 가게 해보겠습니다. 얘도 일단 코멘트 달아줄게요. 모자 위로 올라감. 얘는 모자 아래로 내려감. 한 번 더 해줘야겠죠? 올라가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요. 동일하게 얘가 끝나면, 피니시가 되면 딜레이로 가서. 얘는 다시 올라감. 이렇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각도를 돌려줄 건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죠? 이 딜레이들이 너무 길어요. 이 타임라인도 길긴 한데 이 딜레이들이 너무 깁니다. 작업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하기 전에 이 딜레이에 있는 이 듀레이션들을 줄여줄 건데 이게 지금은 3개밖에 없어서 그냥 수정하기 편해요. 수정하기 편한데 나중에는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수백 개까지는 안 가겠지만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변경해주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변수라는 기능인데요. 저희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존에 코딩을 하셨던 분들은 이 변수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제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듀레이션을 자세히 보면 여기 옆에 핀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핀이. 얘네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인풋, 아웃풋과 다르게 이렇게 핀이 생겼어요. 저희 이 트랜스폼, 로케이션이나 로테이션에 있었던 이 핀과 동일하죠? 자세히 보면 뭐 색깔도 좀 달라요. 얘는 뭐 연두색이고 얘는 좀 밝은 파란색이고 얘는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이런데 근데 어쨌든 모르겠지만 초록색이에요. 얘를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수를 한 가지만 변경하면 모두 적용되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변수를 사용합니다.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면 여기에 변수라고 있고 오른쪽에 약간 작은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변수를 만드는 것도 있고, 일단 이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렇게 new vari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ew var이라 되어 있죠. var은 variable, 변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클릭하면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요. F2를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저희 디테일 패널에서 여기 변수 이름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편하게 변경해 줄게요. 변수라고 해주겠습니다. 아직 뭐 무슨 변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수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b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옆에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고, 뭐 바이트, 인티저, 플로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듀레이션에 들어가는 이 색깔이 있죠. 색깔이 연두색인데 여기 보니까 뭐 플로트 옆에 동일한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 안에 있는 이 값들은 제가 추후 따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동일한 색깔이니까 플로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꼭 눌러줄게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컴파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수의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우측 디테일 패널에 보면 여기 변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수의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변수라는 친구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1의 값을 줬을 때, 앞으로 이 변수라는 애는 어디에 연결이 되든 너는 1이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를 끌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저희가 연결하고 싶은 곳에다 올려놓으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빈 곳에다가 변수를 이렇게 놓으면은 get 변수와 set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get 변수랑 set 변수를 하나씩 불러오겠습니다. 생긴 게 이미 벌써부터 다르죠? 아마 코딩 하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get과 se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get은 저희가 뭐 물건은 get하다, 얻었다 할 때 그렇게 get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의 정보를 get, 즉 정보를 가져오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t은 저희가 무슨 테이블을 세팅하다 할 때 그 set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변수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설정을 했었지만, 여기 오른쪽에서 설정을 했었죠. 설정을 했었지만 한 번 더 여기서 나는 얘를 중간에 바꿔주고 싶어 할 때 이 set을 사용을 합니다. 이 set은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일단 get 변수를 통해서 저희가 설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 변수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디테일 패널 기본값에 있는 변수를 1로 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계속해서 1이라는 변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1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여기 뭐 1.5라고 했었나요? 1.5라고 돼 있었는데 이 변수를 연결하는 순간부터 이 딜레이는 앞으로 이 변수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딜레이에도 이 변수를 연결을 해주고 여기도 연결을 해주면 굳이 이 딜레이 하나하나씩 가서 변경을 해줄 필요 없이 이 변수라는 친구 얘를 3초 이렇게 변경해주면 이 모든 딜레이가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불러와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딜레이는 다 3초가 되겠죠. 지금 너무 기니까 저희가 0.5초로 해줄게요. 너무 길어서 0.5초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바로 시작하죠. 올라가 나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변수라고 했을 때 지금 변수를 더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서 이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얘는 딜레이 속도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겠죠? 딜레이 속도라고 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 작업할 때만큼은 딜레이 속도를 좀 줄여주고 실제로 이 게임 플레이에서는 딜레이 속도를 뭐 늘려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내보낼 때 아니면 뭐 영상을 찍을 때 렌더링 할 때만큼은 이 딜레이 속도를 수정해서 적용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작업 속도 높이기 위해서 0.5초로 줄여줄게요.
자, 보다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해줘야겠죠? 네, 로테이션을 변경해 줄 건데, 그 전에 한 개 짚고 갈게요. 지금 이 상대적 트랜스폼 설정 안에는 로케이션 값과 로테이션 값과 스케일 값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것만 쓰고 있죠? 로케이션의 Z값만 쓰고 있죠. 로테이션이랑 스케일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값과 스케일 값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굳이 얘네들을 필요 이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로케이션 값만 쓸 수 있는 노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로테이션 값만 쓸 수 있는 값이 따로 있고 스케일 값만 쓸 수 있는 값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값과 스케일 값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로케이션 값만 있는 노드를 사용하는 게 최적화에 좋다는 뜻입니다. 우클릭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좀 더 찾기 편하게 마술 모자를 가져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끌어오고 저희 로케이션 검색해볼게요. 다른 건 모르겠고 뭐 트랜스폼 위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연결이 끊어졌네요. 저희 얘를 세팅할 거니까 set 그리고 저희가 상대적 위치였죠? relative location 검색하면 여기 상대적 위치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버전 사용하면은 set relative locati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는 상대적 위치 설정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 트랜스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로테이션이랑 스케일이 없죠? 그럼 추후에 저희 노드를 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노드들만 있을 때 이 친구보다 더욱더 빠르게 연산이 돼서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로케이션도 핀 분할을 통해서 얘를 변경해 줄게요. 끊어주고요. 얘는 저희가 기록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보내줄게요. 위쪽으로 보내주고 아까 연결했던 거 이 세 개 모두 다 삭제해서 얘로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Z값만 적용을 시켜줄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업데이트 Z값 한 번 더 붙여 넣어주고 업데이트 Z값 얘도 커맨드를 달아서 이름 하나 적어둘게요. set native location 네.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모두 다 로케이션 값만 사용하니까 이렇게 로케이션 값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 모자를 회전시킬 거죠. 회전시킬 거기 때문에 저희 로테이션 값만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술 모자를 가져오고 마술 모자를 회전시킬 거기 때문에 마술 모자를 가져오고 이것에 세팅할 거죠. 가져올 게 아니라 set relative rotation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set relative rotation이 있어요. 얘도 당연히 finish 된 뒤에 와야겠죠. 저희가 아까 어떻게 했죠? 이 y값을 마이너스 90도로 꺾었죠? 네, 마이너스 9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 90도로 갑자기 확 꺾이죠? 동일하게 타임라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있는 거는 복제해오긴 했는데 저희 이쪽에서 보면 전혀 다른 타임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도 바꿔줄게요. 헷갈리니까 90도 회전 타임라인을 해줄게요. 좀 구분하기 쉽죠? 그리고 여기도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아니라 얘를 지워서 다시 만들게요. 얘를 삭제하기 해주시고요. 플로트 동일하게 추가해주시고 Shift 키 눌러서
타임라인 2개 찍어주신 다음에 0, 0. 두 번째 거는 이번에는 2초 동안만 움직일게요. 2초 동안 마이너스 90 크기 맞춰주시고 트랙 이름도 90도 회전으로 해주겠습니다. 컴파일 해주시고요. 이벤트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동일하게 이 타임라인 모두 끝냈을 때 넘어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피니시에서 플레이로 가주시고요. 이 로테이션 값도 저희 Y축만 변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클릭해서 구조체 핀 분할 그리고 로테이션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컴파일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90도 회전 됐죠? 그러면 앞에서 관전들이 봤을 때 네, 무섭네요. 여러 개가 배치되어 있네. 네. 안에 아무것도 없어, 비둘기가 없어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저희는 돌아가 있네요.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 올라간 다음에 각도 돌려주고 다시 내려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시 내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다시 내려갔을 때 비둘기가 생성되고 그 다음 올려줬을 때 비둘기가 보이겠죠. 네,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커맨드 달아줄게요. 커맨드 달아주고 자 내부 보여주기 한 번 더 복사해서 자 내부 가리지 해준 다음에 피니시가 reverse from end 가지면 되겠죠. 간단하죠. 네. 이거 다 기다리기 귀찮으시면 여기 다 기다리기 귀찮잖아요. 이 이벤트 그래프를 끊고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잠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네, 열리고 닫히는 거 바로 보이죠? 네. 근데 혹시 지금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분명히 저희 이벤트 그래프에서 얘를 2초 동안 하게 냅뒀고 2초가 끝나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한참 있다 돌아오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타임라인에 보면 첫 번째 이 타임라인이죠. 이 모자 내부 보여주는 부분 보면은 분명 두 번째 키프레임은 2초에 있는데 이 타임라인 전체 시간에 보면 5초예요. 5초. 그래서 2초 동안 마이너스 90 값을 준 다음에 이 마이너스 90이 5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줄이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트랙 바로 오른쪽에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얘를 2초로 줄여줘야 돼요. 2초로 줄여졌죠?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볼게요. 아직 한 개 더 수정해줘야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아까보다 좀 더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느리죠? 네, 한 개 더 수정해줘야 됩니다. 저희 복제했던 이 친구 이 타임라인 친구도 열어보면 뒤쪽에 키 열려있죠? 근데 저희가 얘를 어떻게 해놨죠? 리버스로 해놨죠? 즉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90 값이 3초 동안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리버스가 시작되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동일하게 2초로 줄줄 컴파일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돌아갔다가 바로 이렇게 돌아오죠? 저희가 아직 수정 안 해준 게 여러 개 있었죠?
여기 타임라인도 수정해줘야 되고, 여기 타임라인도 수정해줘야 되고, 얘도 수정해줘야 돼요. 네, 갑시다. 얘 같은 경우 3초였고, 얘도 3초였고, 얘도 3초였고, 얘는 수정해졌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타임라인을 수정해줘야 돼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 플로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 그냥 1과 1로 해놓고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 깨기처럼 하나하나씩 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가다성으로 알려드렸고 제가 추후에 다 더욱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까지 보여줬어요. 한 번 더 내려야겠죠? 내린 다음에 비둘기가 나타나야 되니까 모자 내리기 어딨죠? 네, 모자 아래로 내려감.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이번 딜레이 없이 바로 내릴게요. 오히려 보여주고 조금 딜레이가 있어야겠죠? 가리기 전에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다 딜레이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딜레이를 변수도 같이 가져올게요. 딜레이를 가져와서 이해주고 그 다음에 0.5초 해놨는데 작업 속도 때문에 0.5초 해놨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기 내리는 건 바로 내려줄게요. 컨트롤 C 해서 바로 컨트롤 V로 내려주겠습니다. 이 타임라인 굉장히 지저분한데 제가 이것도 정리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끝나면 PDC 되면 내려야 되죠? 근데 저희 내리는 건 아마 리버스로 했었죠? 리버스로 모두 내리기 이동, 이사, 내려감 네, 열어주고 닫아주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 뒤에 거 끊어놔서 그렇죠? 뒤에 거 다 연결해 놓고 얘를 밑으로 내려놔서 시작하면은 네, 잘 될 거예요. 네, 내려가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내려갔으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되죠? 비둘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비둘기가 땅 하고 등장하고 열었을 때 비둘기가 나와야 되는데 비둘기를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총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 비둘기가 잠시만요. 이 3초 후에 나타나는 거를 여기서 총 시간을 계산해서 이 딜레이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모자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에 맞춰서 비지빌리티를 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컴포넌트에 비둘기를 아예 더 추가하는 겁니다. 비둘기를 네, 스태틱 메시에서 비둘기 추가해 놓고 여기서 난 한 번에 관리할래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비지빌리티를 꺼놨다가 이 모자가 내려가고 끝났을 때 이곳에서 네, 이 비둘기의 비지빌리티를 네, 그때 켜주면 되겠죠. 이 방법이 있고 저희 레벨 블루프린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저희 다음 강의에서 조명을 배치할 때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레벨 블루프린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알려드리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비둘기라는 블루프린트를 따로 마술 모자와 떨어뜨렸을 때의 장단점도 있고요. 이 마술 모자가 한 번에 관리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비둘기를 떨어뜨렸을 때 각각 배치해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 딜레이 총 딜레이를 저희가 시간을 계산해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라가야겠죠? 네, 올라감.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긴데 제가 정리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얘는 뭐죠? 필요 없고 올라감
하고 다시 비긴 플레이를 컨트롤 X로 지웠다가 첫 번째 있는 데로 옮겨줄게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한번 재볼까요? 몇 초인지.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안 지웠네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열어서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주고, 거기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비둘기가 나타나겠죠? 몇 초인가요, 여러분? 네,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대충 뭐, 한 8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딜레이를 한 8초 하면 되겠죠? 8초 해놓으면은, 비둘기가 배치되어 있을 때, 8초 후에 짠 하고 나타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 있죠? 내용들을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간다. 네, 올라가기 전에 여기 사이에 넣어야겠죠? 비둘기가 나오는 게. 세팅 메시 컴포넌트 추가해주고, 비둘기.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 친구. 해줄 건데, 모자에 딱 들어가 있나요? 조금 꼬리가 삐져나왔네요. 살짝 움직여서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이 비둘기를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비둘기에 있는 이 비지빌리티와 콜리전을 설정해 주는데, 비둘기를 클릭해서 이곳에서 표시했던 것도 비지빌리티 있죠? 이것도 안 보이게 해줬고, 그리고 콜리전 부분도 저희가 노 콜리전을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해줬죠? 동일하게 여기에 있는 이 비둘기도, 이 비둘기 친구도 표시, 영어로는 비지빌리티, 그리고 콜리전 프리셋에서 노 콜리전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처음 시작할 때 안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원할 때 어디 있었죠? 모자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기 그 사이에 비둘기를 가져오고, 여기에 set visibility인데 저희 렌더링에 있는 set visibility예요. 다른 뭐 시퀀서나 위젯에 있는 게 아니라 렌더링에 있는 set visibility. 그리고 한 번 더 가져와서 이번엔 set collision, 여기는 콜리전에 있는 set collision enable, 얘를 다시 콜리전 enabl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모자가 내려간 다음에 피니시에서 보여지고 콜리전도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한번 볼까요? 뭐야, 너 왜 그래? 네. 다른 블루프린트가 껴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8초 후에 나타나는 이 닭돌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올라갔다가 보여주고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다시 내려가서 이때 딱 닭이 생겼겠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비지빌리티 안 켜놨네요. 네, 뉴 비지빌리티 켜주시고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해요. 네. 빠르게 재생하겠습니다. 네, 짜잔. 비둘기가 나타났습니다. 네, 좋아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반복되는 거여서 좀 간단하기도 하고 근데 좀 지저분하죠. 네, 이거 정리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스케일까지만 한 번 더 하고 네,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다음으로 할 게 비둘기가 보였잖아요. 들었을 때 비둘기가 보였는데 뭐야 그럼 이 모자 안에 뭐 장치가 있어갖고 비둘기 안에 숨어 있었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감춘 다음에 비둘기를 없애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때 펑하고 터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려주는 것까지만 할게요. 네. 내려감까지 해줄게요. 내려가는 것까지만 해주고 비둘기 보여줬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겠죠? 네, 내려가는 것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것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스케일 조절하는 거 뭐 있죠? set relative scale 네, set relative scale 3D 있습니다. 해줄 건데 저희가 x, y, z를 동시에 움직일 거잖아요. 동시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핀을 분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고 저희 finish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내려가자마자 바로 움직이게 해줄게요. 타임라인을 한 개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기를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타임라인 타임라인 추가 이름은 크기 조절 타임라인 이렇게 해주고 얘도 얘 그냥 분할해 주겠습니다. 네, 분할해서 알려드릴게요. 벡터는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분할해서 해주겠습니다. 끝나면 플레이 할 거고 얘를 플레이 할 거고 들어가서 저희 플로트 만들었었죠? 플로트 들어가서 트랙에 플로트 트랙 추가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프트 2번 땅 찍어주고 얘는 00 해주고 얘는 일단 냅둘게요. 냅두고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터질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값 커지는 값 키프레임 한 개 있어야 되고요. 작아지는 키프레임 한 개 있어야 되고 커지는 키프레임 하나 있어야 되고 작아지는 키프레임 하나 있어야 돼서 총 4개의 키프레임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거 냅두고 커졌다가 커질 건데 지금 아까 얼마큼 커졌죠? 1의 스케일에서 3까지 3 정도까지만 키우겠습니다. 1초 후에 3 그리고 키프레임 찍고 2초에 다시 1 얘가 0으로 해야 되겠네요. 0 1로 해둘게요. 죄송합니다. 스케일은 1부터 시작해요. 그럼 1로 해줄게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한 번 더 3초에 3 그리고 4초에 1 다시 커져야 되니까 5초에 3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굳이 저희가 얘를 계속 키우고 작아지고 만들 필요 없이 이 키프레임 하나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동시에 반복할 수 있겠죠? 네, 하나를 다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랙 이름도 바꿔줄게요. 커졌다가 작아졌다 네, 컴파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쁘니까 네, 잘라서 여기만 볼게요. 크기 조절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까지 됐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렇게 했고 네, 모자가 저희 사라지는 거 어떻게 썼죠? 네, 사라지는 것도 할 거고 그리고 터지면서 임팩트 효과도 나타나는 방법도 그리고 사운드 효과도 펑 하고 소리가 나는 것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네, 이 복잡한 이 친구들부터 정리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